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서울 기업 인터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만나볼 기업은 네, 저랑 원래 좀 되게 잘 아시는 대표님인데 오랜만에 한국에 안 계세요. 다비다의 이은승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 뵙네요.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프랑스 출장 갔다가 1월 3일 날. 11월 3일. 네. 아, 그럼 계속 그래도 한국에 계셨네요, 좀? 네, 거의 근데 저는 사실 해외 계실 때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파리가 한 달 출장이어가지고 네. 좀 오랫동안 갔다 왔었었는데 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두바이 전시회하고 미국 전시회도 갔다 네. 오고 했었었고 이번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업체를 독일, 미국, 프랑스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백업은 누가 하나요? 백업은 저도 해야 되지만 저희 직원분들과 같이 인공지능으로 빨리 대체를. 맞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저희 다비다는 회사 이름처럼 다비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답이 되고 싶은 그런 업체인데 네. 원래 시작 자체는 에듀테크 그쵸. 로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네. 이 솔루션이 비단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건설, 그다음에 헬스케어, 네. 금융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이라서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POC를 건설업체하고 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대표님이 생각했던 타겟군은 교육 쪽이었잖아요. 네, 지금도 처음에는. 메인은 교육이긴 한데 네. 이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이나 헬스케어나 금융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굳이 한 분야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많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어떻게 또 적용이 가능한지. 네, 그래서 POC를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인터뷰가 하이서울 기업 인터뷰인데 네. 하이서울 SB 네. 서울산업진흥원이죠. 네. 어떻게 가입하시게 된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지원해서 선정이 됐고 저희가 이 하이서울로부터 코어 100에 선정이 됐고 코어백. 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계속 지금 하이서울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세요? 도움 되죠. 여러 되죠. 가지 홍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익스팬드 놀스타에 선정도 돼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다비다의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하고 비즈니스 얘기 해볼까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올해 CES 2024년 혁신상을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받았던 기술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양방향 인터랙티브 솔루션이고요. 거기에서 올해 저희가 더 추가가 된 모델이 인공지능 튜터 개념으로 모든 과목을 지원하는 그리고 모든 언어를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가 사우디에서 수학, 물리, 화학 10문제씩 30문제를 거의 만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파트너가 발주를 냈어요, 드디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뭐 크진 않고요. 저희가 이니셜 피 플러스 저희가 레비뉴 쉐어 모델로 해서 한 학생당 받는 금액을 사우디 파트너와 저희 파트너가 이제 나눠 갖는 그런 수익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언어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튜터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인공지능 튜터라고 보시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결과만 가지고 학생을 분석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고도 하는데 제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미국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에 따르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모르는 파트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기존하고 다른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기존의 인공지능 수학이라 해서 제가 들여다보면 대부분 객관식에서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틀렸으면 그랑 비슷한 문제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내가 A라는 방법으로 푸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맞습니다. 거네요, 가이드를. 그렇죠. 실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과목에서는 특성상 이 과정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쉬운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하게 푸는데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풀었었을 때 학생들의 학습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게 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는 인공지능이 학생이 푼 필체 자체를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필체 자체를 인식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예. 문제를 풀 때 뭔가 잠깐 뭐 머문다든지 뭐 그런 걸 인지한다고 보면 뭐 그것도 인지가 되고요. 네. 한편으로는 푸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어느 부분까지 풀다가 그 텍스 자체를 인지를 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펜이 안 나가잖아요. 네. 예. 그랬었을 때 어디에서 막혔는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막혔는지가 인지가 되니까 거기까지를 인지를 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 인지된 부분까지 해서 뭔가 잘못된 공식을 썼거나 그러면 그 공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대박이다. 교육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학생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늘 아이들한테 제가 아는 방법을 절대 설명해 주진 않아요. 처음부터. 왜 틀렸는지를 학생한테 먼저 풀어보라고 해요. 지금 대표님 한번 얘기했잖아요. 답을 안 보여준다. 답을 보는 순간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해설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학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지 학생이 쉬운 문제라도 스스로 생각해야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려운 문제에 해설지까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해설지를 보고 학생들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렇죠. 수학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와줄 때도 똑같아요.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건 별로 무의미하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해진 일괄적인 힌트나 정답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프로치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일도 마찬가지지만 시행착오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지. 네, 맞습니다. 자 있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하면 사실 자 있게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바보 같은 방법일지라도 학생은 그 방법으로 풀고 싶다면 막혔었을 때 그 방법을 뚫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 성향상 아시잖아요. 빨리빨리. 교육에서는 그 빨리빨리가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 누적이 돼서 발목을 잡는 경험을 저도 고등학교 때 했었었고 그게 잘못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늦었지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 튜터라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2024년 혁신상을 받았던 기술 기반의 가장 기초적인 게 학생들의 필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필체를 인식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서 막혔는지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저도 만약에 최지훈 학생이라고 표현할게요. 몰라서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 먼저 안 풀어줘요. 그러면은 뭐 사실은 그 지니 클래스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은 이미 다 소스가 다 있는 거로 보면 되나요? 네, 그 소스는 저희도 갖고 있지만 주로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 해외 파트너가 다 공급을 하죠. 사전에 그러면은 그 소스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의 어떤 솔루션 통해서 어떤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다 데이터가 돼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30문제를 거의 만점으로 통과를 했죠. 대박이네요.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 더 좋아하는 건 아랍어 인식이 잘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은 허들 중에 하나가 언어의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좀 쉽게 넘어버렸어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사실 만국 공용 언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언어적인 것도 다 오케이가 됐죠.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해외 가셨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뭐 미국, 유럽 쪽 다 가셨는데 가서 이제 성과도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의 한국에는 주말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외 이슈 얘기하면 정말 많을 텐데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으면 요거는 지금 어떤 내용? 여기는 미국 업체입니다. 미국 기업이요? 네. 좀 오래된 업체이고요. 한 업력이 27년 정도? 와. 네. 그래서 스쿨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여기 저희 파트너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미국 교육부에서 나왔는데 그 입찰에 대한 근데 저희가 만든 솔루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했죠. 저희 입찰 내용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지 선생님을 대체할 수가 없다가 거기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분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회사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기로 얘기 다 된 거죠? 예, 다 돼서 지금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출했고요. 그리고 저 업체에서 입찰 예, 저희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제안서를 잘 썼죠. 될 것 같아요?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게 잘 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와,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또 다른 독일 업체. 독일. 네. 이거 어디죠 행사? 자이텍스구나. 익스펜드 놀스스타. 네. 예, 거기에서 자이텍스에서 하는 행사 맞습니다. 가신 거죠? 예. 네. 거기에서 만나서 학교들 많다고 그러던데 자이텍스에. 예, 엄청 많아요. 저는 코엑스 온 줄 알았습니다. 자이텍스로 그렇구나. 예. 네. 근데 여기 독일 업체가 IT 회사인데 네. 역시나 이 핏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났더라도 네. 이 분은 저희 솔루션을 찾고 있었던, 그래서 저희랑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트너십이 체결이 됐죠. 그럼 저 업체는 주로 어떤 분야? 여기는 독일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교육 쪽? 아닙니다. 여기는 SI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SI 회사. 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저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제안도 해서 혹은 그런 기술을 찾는 업체한테 이제 저희 기술을 소개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교육 쪽이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많기 하셨으니까.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교육이 아닌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 쪽에서는 도면. 네, 예를 들면 도면을 태블릿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통상 도면 사이즈는 A3 사이즈인데 태블릿은 작잖아요. 좀 보기 불편하다. 두 번째는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그 태블릿을 쓸 때마다 닦고 쓰는 것도 귀찮다. 세 번째가 가장 커요. 이게 디바이스를 만약에 공사 현장 자체는 좀 위험하잖아요. 떨어뜨려가지고 깨진다. 그럼 100% 근로자들이 다 물어내야 되다 보니 그냥 안 써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안 쓴다는 게 큰 문제예요. 안 쓰는 걸 그럼 어떻게? 그래서 종이 도면을 써야 되는데 종이 도면 쓰면은 가장 불편한 게 이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큰 이슈가 돼요. 큰 이슈라기보다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사에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똑같은 도면을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쯤 돼가지고 현장 사무실에 가서 내가 못 했던 걸 사진을 찍고 리포트를 쓰고 본사에 보내서 취합을 하고 엄청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기술을 쓰게 되면 그냥 저희 거를 도면에 쓰면 본사에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취합이 돼버려요. 패드가 없어도 돼요. 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A, B가 합해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걸 기존에는 시간이 지나야지 찾았던 걸 우리는 리얼타임으로 찾아버리니 엄청나게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다가 진입펜을 이렇게 하면 그 실시간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인 그 도면은 본사에서는 도면 안에 이 뭔가 터치한 게 다 보여지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 명이 쏘더라도 3명이나 5명은 상관없어요. 그게 한꺼번에 도면에 표시가 되고 혹은 본사 관리자는 제가 원하는 A라는 사람 것만 보고 싶다. 그럼 A 것만 클릭하면 A 것만 나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많죠. 그래서 인도 같은 곳에서는 아직 개발도상국에서는 처방전을 의사 선생님이 써준 종이를 가지고 가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거 쓰게 되면 처방전 쓰는 건 하고 그냥 약사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바로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자하고 싶습니다. 해주세요. 기회가 많네요. 다음 또 이슈. 여기. 요거는 프랑스입니다. 네. 진입해 딱 놓고 사진 찍으셨네. 네. 제가 출국하기 전날 원래는 사무실 가려고 했었었는데 미국에서 오면서 이제 마지막 미팅 어레인지를 하다 보니 그때 11월 1일이 프랑스 무슨 날이었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요렇게 했었었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건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희가 페이드 POC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페이드 POC를 잘할 수 있을까를 설계를 하고 있죠. 교육 쪽 관련된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은 원래 대표님이 이 시장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다양하게 만나보다 보니까 네, 후자입니다. 그 시장이 저희도 교육 분야 이외에는 생각 안 했죠 원래. 생각 생각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은행하고 또 POC를 준비하고 있는 게 네. 미국에서는 네. 종이 체크를 쓰잖아요. 네. 저희가 원천적으로 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종이 책을 써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네. 쉽게 사기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받은 사람은 네. 은행에 갖고 가더라도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나야지 이 체크 진위 여부도 따질 수 있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방법인데 네. 저희 기술을 쓰게 되면 리얼타임으로 통장에서 밸런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싶어도 못 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관심이 있어서 POC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기술 자체로서는 좋은데 워낙 금융시장은 네. 이 보수적인지라 네. 잘 되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아. 안 되면은 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예, 근데 POC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요즘에 펜이라는 거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진이펜이 갖고 있는 좀 그 기술적인 거나 그 틈새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인공지능 교과서 이슈잖아요. 네. 근데 기사를 보셨겠지만 네.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네. 디지털 디바이스를 도입한 나라들이 네. 부작용을 인지를 하고 오히려 지난번에 아날로그 네. 쪽으로 돌아가고 있듯이 아.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이분법적으로 디지털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무조건 아날로그 간다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적절하게 이 하이브리드 네. 아날로그를 쓰면서 디지털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지라 네. 저희는 감히 저희 솔루션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좀 성과를 얘기하면 2025년 잘 되기 위한 밑거름 작업을 해놨다. 올해 몇 개국 뭐 해외에서 한 며칠 계셨어요? 한 절반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반? 네. 집에서 좋아하죠. 왜냐면 사실 뭐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은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미래에 보내기 위한 네. 지금으로서는 아쉽지만 네. 좀 더 일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제 좀 계획? 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비즈니스 확장을 하겠다. 네, 뭐 사실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한 네. 3년 이상의 해외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가장 많이 주력했던 1차 작업은 끝난 것 같아요. 많은 업체들을 만났고 그 시장도 중에서 확인하고 그렇죠. 수요도 확인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원석을 발굴을 해서 파트너십도 체결을 하고 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저희 솔루션을 쓰기 위한 단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네.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사업화 시키는 그리고 그 사업화가 각 나라에서 B2B2C 네. 모양 새로 갈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는 B2B로만 했었던 거를 이제 B2B2C 저희는 이제 B2B가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B2C가 되니까. B2C. 네. 네. 그리고 이 모델 자체가 B2G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지라 네. 저희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뭐 그 기반 만드신다고 하니까 해외보다는 한국에 좀 많이 있으시겠네요. 예, 이제는 좀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예전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네, 나갔다면 네. 지금은 이제 신중하게 될 것만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이루어졌고 네, 다 네. 만났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으면서 대부분은 다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뭐 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크게 이렇게 이슈할 만한 그런 뭐 비즈니스 뭐 그런 계획, 뭐 성과 이런 게 혹시 계획 잡혀져 있는 거 있으세요? 계속 저희 해외 파트너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해외 쪽은 저희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보면 임을 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네.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게 좀 달라지는 거라 네. 이제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다비다 데이 한번 하죠. 예, 저희 해외 파트너를 다 초대를 해서 네. 한번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확장을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사항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뭐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뭐가 제일 좀 필요한지. 뭐니 해도 머니 플러스 좋은 인재인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제가 참 좋은 사람 한 명이 네. 정말 그 1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듯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 사업도 번창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표님 딱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분들이 함께 조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SB 하이서울 답이다! 화이팅!